시장이 좀 돌아날 거니까 그동안에 개별 종목으로 쭉 좀 접근하시다 보면은 큰 종목도 준비하고 있는 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은행이라든지 증권 이런 것들은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또 격언 중에 하나가 처음에 대박은 쪽박이 당연히. 근데 대박 나면은 지가 무슨 신인 줄 알고 융자 받아오고 친척 가족까지 전부 막 계좌 맞아요. 보여주면서 가져와가지고 가족 전체를 그지 만들어 버리잖아.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오히려 깨지는 게 진짜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권하지 않아요. 주식을 뭐 꼭 하는 거야라고 막 유튜브에 떠들어서 주식을 지금 해야 된다, 주식은 무조건 사서 재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건 그거 틀린 거잖아. 여러분 그 말 듣고 주식 시작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고통이죠. 주식은요 처음에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주식은 고통스러운 거야. 이걸 그렇죠. 이해하면 고통을 이기면 부자가 될 수 있어. 그 단계까지는 작은 돈으로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해. 라고 가르쳐주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주식은 장기주로 우량주를 사서 모으면 돼? 우량주요. SK텔레콤 20년 동안 조정받고 있고 지금 15년 동안 포스코가 옛날에 맞아. 포스코가 넘버2였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 2위로. 네. 지금 15년간 저러고 있다고. 맞아요. 얼마나 많은 종목을. KT도 우량주예요. KT 도 우량주. 22년간 지금 저러고 있어요. 맞아요. 보통 우리 이게 주식이 한 10년에 그래도 한 번은 시세를 주는데, 그죠? 보통 네. 22년 동안 이렇게 안 주기도 참 이게 드문 것 같아요. 드문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한번 잘못 걸리면은 네. 아주 오래 조정한다. 네. 근데 그게 보면 닷컴법을 해서 흥분을 했거든. 빵빵빵빵빵빵 막 점으로 막 갔단 말이야. 그렇죠. 그 점으로 날아간 점상 날아간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굉장히 흥분되잖아요. 네, 맞다. 비트코인 한번 비트코인도 올라갔잖아요. 네. 전부 흥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시 시세를 내려면 아주 오랫동안 그 흥분 상태를 지워줘야 돼. 그 감정. 지금 22년 됐거든요. 와요, 안 와요? 아직 한컴 아직도 바닥 있고, 솔본 아직 바닥 있고요. 네. KT 다 그게 그 중에서 유일하게 간 놈이 있어요. 카카오예요. 다음. 카카오가 닷컴버블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시세 내고 쫙 죽었다. 2000년인가 거기서 이제 다음 2000년에서 네. 22년 만에 넘어갔어요. 그렇죠. 고점을. 네. 그놈 하나 넘어가고 뭐 나머지 다 뭐 휴맥스 다 보세요. 그렇죠. 2000년에 고점 치고 아직도 한많은 세월 오리발 내밀고 있다고 그러지. 저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 급등 상으로 간 것들은 네. 후유증이 큽니다. 맞아요. 저가 안 가요. 그거 보면은 그 참 묘한 일이죠. 네. 그래서 다 해먹은 주식들은 절대로 먹여주지 않는다는 거. 대기가 와야 돼. 둘 중에 하나지. 완전히 굳어나서 감자 해가지고 굳어나서 감자하고 나면 살아나면 맞아. 대시를 내더라고. 그 예를 들어서 그 HMN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자 안 하고 살아있거든. STX가요. 감자하고 그 굳어놨다가 그게 1000배 올라갔습니다. 결국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1000배 올라간 이유가 있었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공모주를 내요. 그 회사가. 그래서 STS 엔진 같은 거 공모했잖아요. STX 빼놓으시는 얼마나 개인들이 좋아했습니까? 맞아.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그건 1000배 땡겨가지고 돈은 딴 데서 벌어. LG화학 땡기니까 사람들 다 좋아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나오니까 다 거기다 공모주 샀죠? 다 물 먹었죠? 그러면 LG화학이 올라간 이유는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 올라가기 전에 모델 나와서 카카오톡이 올라간 것도 보고 카카오가 올라간 것도 보면 카카오뱅코, 카카오게임, 카카오페이를 상장하려고 올려간 거라 나중에 보면 그 후유증은 너무나 크다. 카카오에도 후유증이 엄청 클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이 들어온 이 상장을 공모주 했던 종목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조정할 거예요. 페노션 차트를 보시면서 모 주식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엄마가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새끼들 공모주로 들어가고 어떤 것들 세트로 나중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STX 빼놓으션 이런 것도 보시고 철저하게 여러분 시세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세에 대한 공부가 제일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뉴스나 듣고 뭐 소설같이 재밌게 지금 제일 소설로 재밌게 얘기해 주는 게 테슬라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테슬라는 막 셀트론이 지난번에 교주가 있었잖아요. 뭐 계속 셀트론만 하는 전문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엄청난 시청자들이 몰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한가하더만 테슬라 하면은 테슬라로 은퇴하기? 테슬라 주식 은퇴하기
테슬라의 무슨 정교수, 뭐 테슬라 주식으로만 유튜브가 많더라고. 아, 그러니까 교주가 나왔잖아. 네네. 교주가 나오면 조심해야지. 그리고 회장이 매수권 많이 나오잖아. 네. 셀트론도 회장이 매수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 박살 났잖아요. 네네. STX 옛날에 강덕수라고 아시죠? 네네. 빼놓으셔 나올 때요. 맞아요. 엄청 얼른 탔습니다. 웃어가면서 나올 때 조심해야 돼. 그거 아주 그냥 편안하게 웃고 나오면은 회장들 웃고 나오는 놈들은 이름 적어놓고 그 주식 다 팔아버려. 그럼 이제 테슬라가 지금 어쨌든 뭐 다시 첨부를 넘었다가 뭐 임금분할 한다고 했나 참 임금분할 한다고 해서 넘은 것 같은데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 섹터들 시세를 많이 내고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2차 전지 섹터 반등 나올 때 네. 비중을 조금 줄여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차 전지 안 봅니다. 이제 다 더 가더라도 아니 이런 시세를 냈는데 거기서 가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러면 큰 세력들은 그걸 팔아서 뭘 했겠어요? 바닥 작업 다시 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바닥 작업. 뭐 10배 템버거를 찾아서 지금 맞아요. 바닥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 새로운 거. 그런 거 하지. 그거 지금 말해 30배 올라간 테슬라를 지금 사가지고 10배 먹으려고 하면은 1200불에 10배 가려고 하면 12,000불 가야 돼.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36불에서 이게 1200불 갔거든. 그러면 지금 안 써먹은 섹터로 전기차 섹터는 너무 오염됐잖아. 때가 많이 탔잖아. 그렇죠. 전기차, 맞아요. 배터리, 자동차가 맞아요. 다. 또, 이거 변두리 보라고. 루시드나 이런 걸 보면, 니오나 이런 거 보면은, 변두리가 얼마나 작살나고 있는 걸 보면은, 대장도 언젠가는 약세 2등주들이 1등을 끌어내리는 거야. 네네. 그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은 닷컴버블 같아요. 닷컴버블이 끝날 때 그렇게 뭐 9억짜리도 막 3천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알다. 끝나는 징조거든요. 닷컴버블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은 비트코인 버블을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비트코인은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인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로만 하셔야죠. 단기 매매 하는데 수수료 작게 나오려면 선물하셔야 되겠죠. 그죠? 선물은 아무래도 비트코인 한 주에 10주 이렇게 하실 테니까. 그 다음에 선물 옵션, 양매도 전략 이런 거 하면은 될 텐데, 지금 아마 그런 기법을 공부하시면은, 저는 요새 가끔 옵션을 양매도 합니다. 옵션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양매도는 시간 가치로 해가지고. 어차피 옵션은 다 죽잖아요. 다 죽죠. 그러니까 시간 가치로. 이제 빨가면 때려. 조금만 않게 되지. 많이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 맞아요. 많이 하면 큰일 나죠. 갖다 먹어, 이 새끼야. 그러고 조금 때리고, 뭐 한 두세 개. 네. 또 저쪽 반대편도 올라오면 두세 개 때려서 두 개 엮어놓으면은 또 걱정이 하나도 없어. 엮으면 어떻게 돼요? 한 놈이 올라가도 한 놈 떨어져. 근데 두 놈 다 프리미엄 죽죠. 그래서 엮어놓은 거예요. 양매도를 하는 거예요. 한 매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양매도. 근데 이 두 개를 매도하면 프리미엄이 의해서 둘 다 죽어간다. 그렇죠. 요거 이론이니까. 그거 하다가 또 시장 폭락 올 때 한 번씩 가더라고. 가지. 되게 걸리지. 그러니까 풀싹. 뭐 1년 바짝 끌었다가 시장 폭락 올 때 깡통 차고. 해보셨네. 해본 건 아니고, 뭐 나도 이제 뭐 그것도 산전수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폴딱폴딱 뛰어다니는데, 요게 좀 죽으면 빨리 청산하고. 이게 왜냐면 중심축이 달라지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지금 360대잖아요. 그러면 조금 빠지면 350대, 올라가면 370대 되면 중심축이 달라지면 프리미엄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팔고 옮겨가고, 이런 매매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야 되는데, 괜히 이런 얘기 했네. 절대 따라하지 말고. 그 전리관들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늙은이들 돈은 많은데, 엄청난, 심심하신 분들 있죠? 엄청난 실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분들만 이제 연구하세요. 그리고 돈이 없는 노인에는 노후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노후에 손발이 피곤해져. 그렇습니다. 그럼 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보십니까? 바이오? 바이오도 바이오는 많이 조정받아서 저는 바이오 주식들은 좀 샀어요. 바이오 주식은 바이오는 작년 여름에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여름이 아니지 초지 그지? 시즌으로부터 그런 엄청 시끄러운데 그래도 뭐 충분히 조정받고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더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뭐가 나올까요? 반등파가. 시세라기보다 시세 많이 난 것들은 시세를 많이 났잖아요, 작년에요. 그렇죠, 많이 그죠? 났죠. 말을 바꾼 것 같아. 일동제약 같은 걸로 바꾼 것 같아.
그래서 일동제약이나 일동홀딩스로는 맛있게 먹었지, 우리가. 일동홀딩스 막 상 2번인가 막 쳐가지고 다 맞아.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제약주는 또 여름에 제약주들이 또 시끄러워. 그러니까 이 내려오면. 배당이 끝나고 나면 3, 4월 달에 보면은 이제 지금 여름 기간 때는 장이 좀 지루해요. 그래서 개별주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뭔가 사고 파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의 존재 이유를 하기 위해서 개별 종목들이 매매하면서 시장이 좀 돌아날 거니까 그동안에 개별 종목으로 쭉 좀 접근하시다 보면은 큰 종목도 준비하고 있는 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은행이라든지 증권 이런 것들은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또 연준의 그 빅스텝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뭐 비슷해? 빅스텝이 이렇게 금리를 막 0.5%씩 뭐 인상하고 막 금리 오르면 약간의 충격을 약간씩 먹겠죠. 네. 근데 그거 영향을 가장 먹을 때는 사실은 중국이지, 미국이지. 미국의 영향, 미국 주식에 대한 영향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과 미국 주식에 대한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는 분산할 때가 됐습니다. 한국, 중국, 미국 이렇게 세 가운데로 분산을 좀 해줄 때가 됐으니까 너무나 옛날에 2007년에 중국이 얼마나 인기 있었습니까? 우리 맞아. 중국 본드 하면 난리가 났었죠. 그지? 중국 본드 다 뭐 그렇죠. 은행 가면 중국 본드 줄로 서서 맞아요.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미래에서 나온 본드에 막 사조가 막 몰려가지고 줄로 막 서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이 뭐 하는지 몰라가지고 저기 왜 줄 섰대? 그러니까 몰라 본드를 가입하는데 본드가 좋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줄 서서 가입했다고. 네. 줄 서서 가입하면 난리 나죠. 이제 거래량이 너무 지독하게 많다. 맞아. 줄 서서 가입한다. 이런 것들은 다 상투. 폭락의 징조예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적당히 늘어나야지 너무나 지독한 거래가 막 나왔다? 상장 발행 주식에 막 2번 돌았다. 그러면 그 조정 나오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또 뭐 중국 기업 퇴출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얘기들 그런 얘기 많이 있는데 뭐 주가가 그렇게 쉽게 나가겠어요? 너무나 억울하게 많이 빠지면은 많이 사지 말고 퇴출돼도 그 회사의 지분은 살아있는 거니까 그렇죠. 중국 주식으로 바꿔주든가 뭐 하겠죠. 뭐 신경 그렇죠. 써요. 맞아요. 그냥 그렇게 쉽게 상장시켜놓고 퇴출시키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상하이 중국 지수로 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편입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권하고 싶은 거는 뭐 미국도 ETF인데 이제 뭐 나스닥을 상대로 하는 TQQ나 이런 거 하지 말고 SPY, S&P 500으로 한 거 그래야지 중소형주고 뭐고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SPY로 이제 ETF를 해도 그렇게 가야 되고 중국 ETF, 그 다음에 한국 ETF, 코비덱스 200, 테마는 사지만 메타버스고 뭐고 테마는 어떻게 됐어요? 다 박살났죠? 네, 그래서 ETF도 200, 코덱스 200 같이 점잖하게 네버러지 쓰지 말고 그건 장기로 모아가도 돼. 한국 코덱스 200 같은 거는 뭐 지금 많이 좀 조용했으니까 매달 얼마씩 적립식으로 넣으면서 가면은 좋은 결과가 더 떨어지더라도 더 사고 그렇게 해서 장기로 가면 3,300 넘어가지 않겠어요? 언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5,000도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가버넌스 이 돈을 벌면 기업들이 유보율을 많이 쌓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97%를 환원합니다. 당연하죠. 예. 뭐 자사주 사주거나 배당으로 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18%만 환원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얼마나 차이나 이게 지랄하고. 이게 80포인트짜리. 아시아 평균도 56이야. 아니, 나쁜 놈, 대주주들 아주 나쁜 인간들이 아주.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바꿔야 하잖아요. 어떻게 바꿔야 돼, 이제.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거든요. 3법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뱃사부 유튜브에 많이 구독을 눌러가지고 모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뱃사부가 이제 모여라! 그러면 국회로 다들 모여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싸고 좋은 거예요. 우리는 저평가되어 있는 건 뭐냐면 개선되기 전에 많이 담아놔야죠. 특히 코덱스 200 같은 거 지금 사놓고 나중에 개선되면 우리나라 저 PBR이잖아. 가치가 올라가면 그때는 뭐 우리나라가 만두 갈 수 있어요. 만두. 예, 지금 3,300에서 만 가는 건 별거 아니죠. 나스닥이 얼마였냐면요. 1,200대에서 15,000 갔잖아요. 나스닥은 10배 가는데 한국은 3,300에서 3,300에서 만 가는 건 2배만 더 가면 되잖아. 그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무지천 목표로 나는 4,000은 간다. 이렇게 보이는데 언제 갈지 모르지. 이게 결국 삼성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바닥을 치면 주가는 또 언제 그런 자식이 현대차 차트를 보세요. 삼성의 차트 보라고 언제 그래서 촥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조정하는 날은 100일. 100일 괴로워. 주식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죠. 네. 고통스러울이 100일이고 상승은 3일이라고. 맞네. 올라가는 날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장기 보유해야 돼. 그렇죠. 그죠? 주식 없이 뭐 가는 날 사야지. 천만에 말씀. 1, 2, 3 끝났어. 들어가면 이미 고점 잡으셨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도 하여튼 이 법으로 하여튼 적정 유보 초과세를 해가지고 유보에 많은 기업들한테 뭐 세금을 좀 때리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뱃사부가 그런 얘기 한 게 반영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들이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다 글도 쓰고 지금 이거 모순이다. 이게 미국과 비해서 네. 너무하고 선진국이나 동남아에 비해서도 우리가 절반도 안 된다. 이런 거 자꾸 쓰면 우리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추천 눌러주잖아. 그럼 막 추천수가 막 100만 가봐. 그럼 청와대에서 신경 쓰고 각 당에서 신경 쓰겠죠. 그죠? 그러면 개선되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주주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시죠? 네. 그래서 그분을 잘하는 분이 박영옥 대표, 네, 네. 회장님 있잖아. 네, 네. 그분이 그쪽 개선을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네, 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걱정이 그거예요. 이제 미국을 가야 될까? 그죠? 말아야 될까? 근데 동학개미라고 하고서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을 집단하죠? 동학개미 운동 집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집단화에 가담한 사람은 동학개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잃었어요. 집단화에 가담하면 안 됩니다. 서학개미. 서학개미도 늦게 간 사람들은 지금 가서 다 잃었어요. 그런데. 집단화입니다. 집단화에서는 얼른 나와야 돼요. 집단화된 시장에서 나와야 된다고. 음. 옛날에 2011년에 뭐 차화정 집단화죠? 그리고 다 그 차화정서 다 물렸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전기차 이것도 집단화. 집단화에서 여러분 지금 나옵니다. 이렇게 말이 지어진 테마가 말이 지어진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유명해진 테마에서 섹터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세에 대한 원리를 공부해야 되고 가격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가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사하고 지금 어디로 당장 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요. 좀 여러분들이 하기 편한 대형주는 아마 좀 더 기다려도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 읽고 공부하시는 게 추천 도서들을 꼭 우리 뱃사부가 좋은 책들을 많이 추천하잖아요. 오늘도 또 한 2권 추천할 텐데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사서 읽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지. 2분기 어떻게 될 거다는 전망을 해주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얼른 나와. 그 듣지 마라. 2분기에 어떻게 시장이 갈 거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로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가격이야. 시세가 올라가면 차트만 보란 말이야. 차트가 올라가는 차트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삼성전 같이 떨어지는 차트는 계속 떨어질 거야. 셀트론 같이 떨어지는 차트는 계속 떨어질 거야. 그게 시세예요. 그게 가격이에요. 가격만 믿어야 돼요.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주식시장에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뱃사부님 차트 강의도 많이 하시더라고. 네. 그러면서 뱃사부님을 위주로 해서 똘똘 뭉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2분기에도 여러분들 시세를 전 종목 차트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월봉 맞아요. 차트로 전 종목 차트 보면 월봉이 벌써 3개월 동안 지금 계속 상승하는 것들이 많아. 그런 것들 이제 몇 개 올려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부님. 알겠습니다. 지금 잘 올라가는 거 뭐 엔터 쪽에도 있고. 예, 예. 저희들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런 것도 올리는 거예요. 예. 그 코로나 관련 주들도 보면 네. 피해 주들 보면은 지금 엄청 이렇게 던전하다. 월봉이 막 예. 석 달 올라갔다 적산병이 나왔다는 맞아요. 거는 호재야. 그렇죠. 석 달 동안 이 어려운 장에 3월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맞아요. 1월도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 1월에 올라와, 2월에 올라와, 3월에. 그러면 이거 엄청난 힘이 들어오고 맞아요.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서 다른 말 듣지 말고 전문가의 입을 비르지 말고 네 스스로가 월봉 차트 보면서 종목 고르고 그리고 절대 여러분 자신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조금만 사본다. 네. 조금만 잃어본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실 겁니다. 예. 오늘 하여튼 너무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아유, 다음에 또 오늘도 한번 만나서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